여러분은 살면서 걱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으시나요? 걱정하실 때 그 걱정이 해결되신 적 얼마나 있으신가요? 걱정이 너무 많아 그것도 걱정이라고요? 이번엔 데일 카네기의 성공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걱정을 왜 줄여야 하는지, 그 걱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걱정 많이들 하시죠? 오늘 소개팅이 있는데 비가 오면 어쩌지? 회사에 출근해서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어쩌지? 가스를 안 잠그고 왔으면 어쩌지? 이번 달 카드 빚은 어쩌지?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쩌지? 지금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같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걱정 중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걱정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당장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걱정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과거 원시시대부터 우리는 걱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식량에 대한 걱정, 집에 대한 걱정, 맹수들에 대한 걱정같이 당장 눈앞의 생사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걱정을 했고, 걱정을 많이 하는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그리고 그 걱정 유전자를 가진 인류가 바로 우리가 된 거고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 당시하고 많이 다른 사회가 됐죠. 물론 현대에도 집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만 과거 움막을 짓고 사는 당시와 비교해보면 걱정할 집도 없고, 식량도 요새 너무 넘쳐서 오히려 비만을 걱정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도시나 마을을 휘젓는 맹수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더미인데 걱정을 하느라 시간과 에너지, 스트레스를 쏟는다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 걱정으로 인해 우리가 하고 싶은 목표, 목적에 대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장애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사실 악한 감정을 품고 나한테 칼을 숨기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와 같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걱정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글 쓰는 걸 남들한테 들켜서 놀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린 만화가 평가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같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거나 불확실한 걱정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우리에게 하나 도움되는 걱정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 열정에 피어오른 불꽃을 사그라들게 만들며 오히려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의 성공의 법칙이란 책을 통해 걱정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에 충실해라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걸 왜 이렇게 했지? 같이 자신을 자책하며 지난 날을 후회하기도 하고,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 즉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과거는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없을 테고, 미래 또한 우리가 직접 미래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의 내 행동에 따라 미래를 변화시킬 수는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의 내 행동에 따라 과거의 실책을 메꿀 수도 있겠고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추억이라는 삶의 원동력을 주기도 하고, 미래는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 꿈을 제시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과거의 실책과 미래의 근심에 목매달고 이전의 실패 원인을 찾아 헤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실패의 원인은 멀리 있지 않아요. 대체로 우리 자신에게 있죠. 미래의 걱정 때문에 정작 오늘을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야 과거의 실책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집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 왜 어제 그렇게 술 먹어서 전화 돌렸지? 기억도 없었어요. 눈을 떠서 폰을 봤는데 웬걸, 제가 기억에 없는 전화들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든 생각은 멈출 줄 모르는 후회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지금 당장 숙시 때문에 힘들더라도 어제 전화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취해서 기억이 없다, 전화해서 미안하다 같은 해명과 사과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별탈 없이 끝나기도 했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예로 들어봐도 망하면 어떡하지?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해답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책을 읽고 느낀 바를 글로 쓰고 편집하고 이런 일 말이에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자, 우리가 수험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수능 점수가 낮아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고 하죠. 이런 경우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세 단계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고 파악한 결과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그 1단계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수능 점수가 낮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더라도 이 일의 최악의 상황이 나 자신이 부모님께 맞아 죽거나 감옥행은 아닐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고 제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올 수도 있겠지요. 2단계, 최악의 상황에 도출됐다면 필요에 따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부모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고 좌절감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나간 과거는 결국 붙잡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자책하고 자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결과이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그 과거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3단계,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건 뼈아픈 상처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차선책들이 존재합니다. 재수라든지 패닉과 같은 개선책 말이에요. 우리는 최악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집착할 시간도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걱정할 시간도 없죠. 지금을 받아들이고 그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차분하게 개선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 생각하기, 최악의 상황에 대해 받아들일 각오하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이 3단계만 기억합시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과거에 집착한다면 그 쳇바퀴에 걸려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3번째, 걱정을 일으키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해결하세요. 우리는 걱정을 마음속에 담고 마음속에 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데일 카네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 해결 3단계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1단계, 사실 확인. 2단계, 사실 분석. 3단계, 결정 및 행동.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자신의 입장에 서서 이를 바라보기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 이런저런 대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A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실이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3가지의 단계를 지키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제3자의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하라는 겁니다. 문제의 사실을 확인할 때 나라는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누군가의 눈이 되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실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쳐다보기도 싫은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그런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냉정하고 감정과 분리된 상태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해결이라는 끝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4번째, 평균의 법칙을 생각하라입니다. 저는 벼락에 맞을 것 같은 걱정, 누군가에게 맞아 죽을 것 같은 걱정, 같이 이런 걱정에 대해 둔감한 편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제 주변의 지인들만 봐도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들 수 있겠죠.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 하면 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누군가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까, 산에 갔다가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들 때는 평균의 법칙을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모두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확률일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그러면 일이 터지더라 라고 하기도 하죠. 영화나 드라마는 영화 드라마일 뿐이에요. 막상 우리에게 일어나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120만 분의 1이며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확률도 진짜 너무 희박하죠. 정말 희박한 0.0001%에 기대어 걱정의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99.999%를 통한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사소한 일은 무시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소한 건 쿨하고 펀하게 무시하자고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신경 쓴다면 더 큰 걱정이 다가와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귈 때 예로 들면 연인끼리 싸운 이유가 대부분 사소한 것들 때문이지 않았나요? 사소한 것들은 쿨하게 보내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고 사소한 것에 슬퍼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지요. 이혼의 시작은 대부분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소함에 연연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걱정에 대해 어떻게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과거와 미래보다는 오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걱정을 만드는 문제는 해결해 버립시다. 네 번째, 평균의 법칙을 생각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줄입시다. 다섯 번째, 사소한 일은 무시합시다. 여러분들은 5가지의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우리의 성공을 위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충실한 오늘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통한 마음속 창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